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간밤에 또 뉴욕 증시 좋은 흐름 가져갔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센터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뭐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부터 좀 짚어드리도록 하죠. 네, 현재 지금 맵과 바 차트를 통해서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초록불이 많이 켜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3대 지수 중에서도 나스닥 지수 가장 크게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역시 기술주들이 가장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섹터별 추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가장 강하게 탄력을 받은 섹터는 테크놀로지였습니다. 거의 평균 2% 가까이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여기에 국제 유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가져가는 데 이어서 에너지 섹터도 평균 1.82%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부터 최하단에 있는 유틸리티까지 모두 오름세로 전체 섹터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주간 추이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한 주간의 추이를 살펴봐도 역시 전 섹터가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주가 최상단에서 현재 평균 5.49%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역시 에너지가 두 번째로 강한 섹터 자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섹터별 흐름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2021년에도 그랬지만 2022년에도 기술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주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좋은 또 기술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져갔는지 하나씩 종목별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대형 기술주 중에 애플 좋은 흐름 가져갔죠. 우리 전반적으로 S&P 500과 다우지수를 이끌어간 애플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애플이 지금 시총 3조 달러 돌파를 정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가로 보면은 182달러 선을 돌파했을 때 시총 3조 달러를 넘기게 되는데요. 간밤에는 2% 넘게 탄력받으면서 18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애플 관련해서는 조금 엇갈린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에 이어서 네덜란드에서도 인앱 결제 정책에 철퇴를 내렸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iOS 앱스토어에서 앱 개발자들에게 인앱 결제를 강요하면서 수수료를 약 15%에서 30%가량 챙겼던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독점 관련 조치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향후 이런 세계적인 정책 추세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벤진가에서는 좀 새로운 소식을 좀 보도했는데요. 메타 플랫폼스에서 애플이 AR 계열 인재를 영입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해왔습니다. 안드레아 슈버트라는 인물인데 메타 플랫폼스에서 AR 사업 부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PR 부문의 대표를 맡았던 굉장히 좀 중책을 맡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애플이 지금 계속해서 내년, 내후년에 어떤 AR, VR 관련 기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인재 영입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애플 관련한 내용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페이스북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제 이름을 바꿀 날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 앞으로 메타 플랫폼스로 이름을 바꾸게 되겠죠. 일단 페이스북에 관련한 소식도 함께 전해주실까요? 네, 간밤에 3% 넘게 탄력받으면서 34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에 조금 인재를 빼앗기는 듯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지금 AR, VR 시장에서 강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뱅크는 메타 플랫폼스에 대해서 이 VR 기기인 오큘러스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크게 인기를 끌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 기기의 어떤 이용을 보조하는 오큘러스 앱이 iOS 앱스토어에서 지금까지는 10위권에 자리하는 그래도 상위권에는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후로는 1위로 훌쩍 점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실제로 크리스마스에 어떤 오큘러스 구매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급망 사태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게임 콘솔도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VR 기기들이 수혜를 얻을 것으로 키뱅크는 분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의 주가도 3.26% 전일 대비 상승했다는 점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또 제일 우리가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죠.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의 주가 간밤에 좋은 흐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3%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로블록스 소식도 확인해 볼까요? 네, 현재 지금 외신들이 지금 메타버스 이렇게 성탄절을 지나면서 좀 강해지는 추세를 두고 메타 플랫폼스와 그리고 로블록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분석했는데요. 특히 로블록스의 CBO는 메타버스는 모든 세대가 이용 가능한 세상이다. 이렇게 좀 발언을 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까지는 로블록스가 어린이
어린이들 대상 콘텐츠에 좀 주력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성인용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을 확장해 나갈 것을 밝혔는데요. 이런 소식들 전해지면서 간밤에 로블록스는 3% 넘게 탄력받으며 10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로블록스 내년에 또 주목해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로 탑픽으로 월스트리트에서 꼽힌 만큼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도 메타버스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확인해볼 종목은요.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올해 가장 많이 상승한 또 종목 중에 하나죠. 이 탑 2위를 기록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전일 대비 2.3% 상승했네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탄력받으면서 역시 34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미국의 대기업들의 어떤 CES 2022 오프라인 참가가 계속해서 취소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막판까지 오프라인 참여를 고심했지만 결국은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트위터와 아마존도 이미 온라인 참석을 밝힌 바가 있고요. 여기에 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웨이모에서도 사실은 자율주행 기술 관련해서 오프라인에서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어떤 동영상으로만 관련 기술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제너럴 모터스와 인텔까지도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언론에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인 삼성과 LG는 CES 오프라인 참가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분석하고 있기도 하고요. 반면 어떤 사람들의 기대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죠. 네, 바로 이어서 또 주목해봐야 될 종목. 우리 아마존 올해는 그렇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이제 뭐 전반적인 다른 테크주들보다는 좀 약세 흐름을 가져갔지만 내년에 좀 주목해볼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아마존 전일 대비 0.82% 하락했습니다. 3,39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아마존 조금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더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런스에서는 내년의 톱 종목 중 하나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손꼽았는데요.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점유율이 40%, 그리고 또한 아마존 웹 서비스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의 어떤 시장 가치를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에버코어 역시 연간 매출 20% 이상 성장 전망, 그리고 향후 2, 3년간은 계속해서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 상회, 목표 주가는 4,300달러를 제시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네, 아직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아마존입니다. 아무래도 다방면 쪽으로 걸쳐서 좀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아마존에도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전기차하면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 간밤에 좋은 흐름 가져왔습니다. 1,000달러 선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2.52% 상승한 1,093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소식 확인해 볼까요? 네, 테슬라를 비롯해서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지금 크레딧 스위스에서 4분기 인도량에 대한 전망치를 좀 내놨습니다. 생산량이 확대되면서 인도량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고요. 여기에 4분기 인도량은 29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은 기존의 중립, 그리고 목표 주가 830달러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지금 CNBC에서 나온 보도도 있는데요. 독일 베를린의 기가 팩토리가 현재 지금 완공 단계에 근접했다. 정말 막바지 단계만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가 팩토리에서 많은 물을 끌어다 쓰면서 주변 지역 내에서 상수도 그리고 환경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 지자체는 환영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에 이어서 또 우리 전기차 리비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리비안에 관련한 소식, 또 리비안도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10% 넘는 상승 흐름 보여줬죠? 네, 리비안은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가져가다가 픽업 트럭 R1T의 인도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는데요. 이 지금 픽업 트럭 R1T에 대해서 미국 매체 엔가젯이 정말 환상적인 올라운더 픽업 트럭이다라고 좀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매체의 극찬이 더해지면서 리비안의 주가 다시 한번 탄력받는 흐름을
흐름을 보였는데요. 10% 넘게 오르며 10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한 지금 리비안이 아마존의 그 배송 차량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전기 배송 차량이 어떤 네티즌들에 의해서 실제 모습이 포착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리비안 저희 또 장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또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네, 내년에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을 거로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살펴볼 거는 우리 또 간밤에 국제유가 75달러 선을 좀 회복을 했는데요. 에너지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요를 크게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한 달 만에 75달러 선을 재돌파했는데요. 여기에 에너지주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엑슨모빌이 1% 넘게 오르며 61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쉐브론은 2%대의 상승불을 켜내며 118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가장 강하게 탄력을 받았던 대번에너지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번에너지가 6% 넘게 오르면서 4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제유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또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다양한 증권계에서 내년에 WTI 100달러 선을 돌파할 것이다. 혹은 또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125달러 선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상승에 대한 또 예견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요도 정상화를 찾고 있지만 공급 부족이 이슈가 될 것이라는 이슈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국제유가 확인해 봤는데요. 유가와 또 관련한 에너지주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우리 리오프닝주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연휴 기간에 항공편이 굉장히 대규모 취소됐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좀 나왔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의 여파로 실제로 직원들이 코로나 확진을 많이 받았다. 이런 소식들도 나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북서부 겨울 폭풍으로 인해서 항공편이 대규모 결항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항공사주가 일제히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하락폭은 다른 리오프닝주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델타항공이 0.76% 내리면서 39달러 선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나이티드 항공 함께 살펴보시면요. 0.65% 소폭의 내림세 가져가며 4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리오프닝주 중에서는 크루즈주가 오히려 네. 크게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크루즈 선상 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 넘게 나왔다. 그렇죠. 네.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가져갔던 크루즈주, 먼저 카니발은 1% 넘게 내리며 2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가장 낙폭이 컸던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살펴보겠습니다. 2% 넘게 탄력 떨어지면서 2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아무래도 리오프닝주가 아직까지는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가져간 가운데 리오프닝주, 특히 선박 관련주, 선상 또 캐리비안 크루즈 등 이런 쪽으로 좀 약세 흐름 가져갔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종목은요, 나이키와 랄프로렌인데요.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면서 굉장히 좋은 매출을 가져갔다고 하죠? 맞습니다. 지금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이 증가세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마스터카드에 따르면 연말 쇼핑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8%가량 증가를 했는데 이 중에 의류는 전년 대비 47%나 증가를 했다고 네. 합니다. 그 뒤를 잇는 전자제품이 16% 증가한 것을 비교하면 굉장히 좀 의류 부분의 매출이 좋았던 건데요. 여기에 대표적인 의류주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기록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1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인 나이키가 그렇죠. 네. 1% 넘게 오르며 16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은 랄프로렌이었는데요. 네, 랄프로렌 확인해 보시면 4% 넘게 상승불 켜내면서 11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작년과는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죠. 작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집콕 관련주들 이런 거에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의류 관련한 또 종목들도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관련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지금 간밤에 전반적으로 백신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은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네. 하지만 모더나가 홀로 1%대 내림세를 기록하며 246달러 선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모더나는 사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때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가격이 좀 비싸다, 원가를 공개해라,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